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18일 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에 이 병력과 군사 장비들을 추가로 귀환시키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서부 군광구 소속의 전차 부대의 병력 그리고 장비를 실은 또 다른 군용 열차들이 예정된 훈련을 마치고 니지노브고로드 지역의 연구 기지로 돌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 모든 주장들이 다 거짓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철군 발표를 했을 때 미국은 즉각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병력이 복귀했다는 러시아의 발표는 거짓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병력을 7,000명 늘렸다라고 반박한 바 있었는데 이런 미국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20일 이 러시아의 철군 주장과는 달리 이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이 확인됐다 그럽니다. 그 증거로 최근 촬영된 항공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5km 떨어진 동맹국 벨라루스 루니네 공군기지에 S-400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확인됐고요. 동시에 수호이-25 전투기들 역시 추가로 배치된 것이 1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크림반도의 도누줄라프 호수 근처에도 60대 이상의 군용 헬리콥터가 배치된 것이 역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고요. 또 이 헬리콥터들은 러시아가 철군을 시작했다고 공표한 이후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니케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20km 떨어진 벨라루스의 리다 공군기지에도 최소 50여 대의 헬리콥터가 목격되는데 이건 러시아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라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의 노브제르노이에는 엄청난 수의 군용 텐트와 야전병원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고요. 주변에는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이 질비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러시아의 밀레로브 공군기지에는 수호이-25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5km 떨어진 러시아의 말로이키에서도 20대 이상의 군용 헬리콥터가 집결되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2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 전투부대의 75%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배치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러시아군의 총 160개 대대 전술단 중에서 120개 정도가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60km 이내로 배치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친러 성향 우크라이나 방군까지 포함하면 이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최대 19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1일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를 유지하라면서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한 지역은 그동안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인데요. 이곳에 이 푸틴은 자칭 도네스크 인민공화국, 이게 DPR이라고 그러고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군대를 독립국으로 설립했다 그러면서 국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DPR, LPR 지도자들하고 러시아, 이 공화국 지도자들 간의 우호, 협력, 원조에 관한 조약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반군 지배 지역에 러시아 군대를 파견할 길을 연 겁니다. 이미 독립국가가 되었으니까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푸틴의 명령에 따라서 러시아군은 22일부터 이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진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러시아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온전성과 주권에 대한 침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결정하든 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은 현재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의 조치는 2015년 체결한 민스크 협약에서의 전면 탈퇴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평화적 노력과 기존 협상 체계를 파괴한 것이라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은 실제로 2014년부터 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점령 지역인 돈바스에 주둔하고 있던 자국 병사의 존재를 합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21일 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렇게 AFP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6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즉시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게 뭐냐면 1994년 러시아하고 미국, 영국이 서명한 건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에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보장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각서 6조는 우크라이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서명 당사국에 이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이 우크라이나 도네스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관한 러시아의 결정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의 분리 독립을 승인한 조치는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도 즉각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시간으로 21일 성명을 통해서 푸틴이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러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요, 미국 시간으로 21일 푸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단지 러시아의 안보에 관한 연설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독립국가인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고 우리는 러시아의 어떤 행동에도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21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스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할 경우에 민스크 협정 위반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AF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인트는 과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미 러시아 반군이 실질적으로 전멸하고 있는 돈바스의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이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진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일단 푸틴 대통령이 평화유지 활동 명목으로 돈바스 지역에 군대 진입을 지시한 데 대해서 러시아는 이전에도 돈바스 지역에 8년간 주둔해 왔다 그러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러시아군이 돈바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주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반군 점령 지역의 러시아군 진입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하는 의미죠. 이는 러시아는 그동안 부인을 해왔지만 러시아 반군 지배 지역인 돈바스에는 이미 러시아군이 지난 2014년부터 진주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이런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1단계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선언한 자칭 도네스크 인민공화국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새로운 투자,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이어서 우리는 오늘 러시아가 자행한 국제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에 대비해서 동맹과 준비하고 있는 혹독한 경제 조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졸라 폰테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공동성명에서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제재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리즈 트로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금융, 국방, 통신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인과 개인을 제재할 규정을 적용하겠다 하는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추가 제재를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을 받는 건 이미 합의한 미러 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승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과연 이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또 성사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푸틴 대통령의 명령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반군 지배 지역에 대한 독립 승인과 함께 이 지역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시작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내친김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방 세계들이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사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감행보다는 일단 이미 실질적으로 전멸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배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 서방 세계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또다시 2차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미국은 일단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폴란드로 옮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시간으로 22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치안 상황 때문에 당분간 국무부 직원 전원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킨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인 세이버 스트라이크 2022가 21일 폴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DPA 통신이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군은 이날 성명에서 1,300명가량의 폴란드 군인이 이 국제 군사훈련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다른 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 군인들도 이번 훈련에 참여합니다. 폴란드는 남동부가 우크라이나하고 접해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 있는 388 전투비행단 소속의 34비행대대의 F-35A 라이트닝2 최신의 전투기와 이 공중급유기를 독일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 388 전투비행단은 모두 78대의 F-35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세이모 존슨 공군기지에 있는 제4 전투비행단 소속의 336 비행대대의 F-15E 전투기 8대를 폴란드의 라스크 기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밀데놀 공군기지에 있던 미 공군 제100 공중급유 비행단 소속의 KC-135 공중급유기 6대를 독일의 램스타인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